재미있는 경제 공부, 건강한 투자 공부를 알아보는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의 집콕 요정 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옆에는 부동산 요정이시죠? 한문호 교수님 나와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집콕 프로젝트 부동산 이야기의 끝판왕. 바로 이거는 모두의 꿈이자 되고 싶지만 너무나 닿기 어려운 꿈이죠. 건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사업자, 건물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건물주인가요? 지금 제도는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요새 부동산 뭐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뭐 없애니 많이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덕분에 또 이제 막 갭 투자 막 엄청 빚어졌고 영끌까지 있고 이게 이제 이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5채 이상일 때만 임대사업자로 나라에서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감면, 차익을 갖다 세금을 안 매겨서 좋아서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IMF 터지고 났었죠. 아까 말한 대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LTV도 안 하고 임대사업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나라가 살아나니까 한 건데 집 하나를만 가져도 임대사업자니까 그 하나를 샀는데 세금도 면제해주고 몇 년 있으면 양도세도 안 준대. 맞아. 무조건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에다가 LTV 계산하니까 사인만 하면 돼. 뭐 1,000만 이게 갭 투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요즘 힘든 거죠. 왜? 2천만 원 갖고 뭐 1억짜리 샀다 이거야. 1,000만 원 갖고. 근데 세금이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몇 년 하면 다 날아가네. 근데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 요새 이제 영끌 하신 분들이 좀 고민스러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많이 파시고 계시잖아요. 아시네요. 네. 샵하신. 3, 4년만 해도 누구 연예인 뭐 건물사 네. 막 도배는 그쵸. 아니지만 이렇게 뭐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거꾸로 누구 팔아 이제는 안 나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맞아요. 엄청 팔고 있습니다. 왜 파는지 아세요? 갖고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냉철하십니다. 세금을 예전에는 조금만 냈잖아요. 그쵸. 근데 요번에 막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막 그런 걸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엄청 늘어나게 돼 있고 딱 분위기를 보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들고 가야지 왜 팔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예인들은 자기 판단해서 사요? 아니죠. 컨설턴트가 해주죠. 여기까지 판단하셔라. 그러면 일반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면 네. 물론 신고 안 하고 하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전월세 신고제 시행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강남 일대는 임대 신고 안 하고 월세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러면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되지. 과태료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라법이 웃기는 게 걸려도 손해 안 보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이제는 바뀌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일반 임대사업자 뭐냐? 그 와중에 신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신고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집이나 뭐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가 임대를 놨어요. 그럼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장사를 해도 신고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는 건 뭐예요?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임대사업은 뭐예요? 세를 놔가지고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요. 뭐라 했더냐? 주택임대업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건 뭐냐? 주택임대사업자는 나라에서 만든 법에 있어요. 공공임대주택하고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돼가지고 나라에 등록을 하고 아까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해서 월세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겠죠. 근데 그쵸.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냐? 등록을 딱 하는 순간 의무조항이 있어. 근데 혜택도 있다 그랬죠. 네. 혜택이 뭐예요? 재산세 60제곱은 면제, 85는 50% 감면. 뭐 저 나중에 10년 있다 팔면 양도세 면제. 좋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대신 의무가 있겠죠. 전월세 상한제 5%만 올리는 거예요, 매년. 그 의무만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엄청 다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결론 뭐냐? 나라의 제도권에 등록을 하고 하는 임대사업. 혜택과 의무를 같이 가지고 있고 일반 사업자는 임대업을 그냥 등록하는데 혜택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팔고 할래. 이런 분들이 그냥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부동산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투자 열기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네. 요즘에 갭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으려고 다양한 정부 정책도 나오고 있고. 나왔어요, 이미. 네, 그렇죠. 그래서 다 나왔어요.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방안이 뭘까요? 전 세계가 시세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제 바꾸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로드맵을 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실제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매겠다 그런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지금 요번에서 감면해 줬어요. 특별위원회에서 감면해 줬는데 6억 이하는 세금을 1% 냈는데 안 내게 됐어요. 그러면 크죠? 6억 6백인데 면제해 주니까 집 사라고. 근데 거꾸로 다주택자가 집을 사잖아요. 네. 면제가 아니라 8배, 8%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되잖아요. 이거 뭐 얼마 남는다고 8%에다가 사고 나면 아까 말한 보유세 있잖아요. 네. 그것도 더 늘어. 또 양도할 때 2주택, 3주택 가진 사람은 양도세 중간에서 60%를 내야 되고 3주택자는 70%입니다. 72%까지 나가요. 엄청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나 갭투자 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것도 있잖아요. 이사 대책과 3기 신도시가 또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예전 시장과 조금 다른 환경이다. 근데 거기다 금리까지 오른대잖아요. 그렇죠. 점점 어렵다. 그래서 규제하는 방안 외에도 글로벌 시장 환경이나 경제 시장 환경이 조금 하방 요인이 많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관찰하고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에서 보면 부동산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아직은 이게 와닿지는 않은 게 부동산 자체를 생각하면 일단 내가 살 집부터가 중요하지 이거를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부동산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현명한 투자 방법이요? 저금리일 때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자산이라는 부분에 유동성 있는 거, 부동성 있는 건데 저번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주식, 예금, 부동산 3분으로 배분해라. 네. 근데 주식은 좀 싫어한다 그러니 그럼 예금 반, 부동산 반으로 자산을 관리해야겠죠. 막 금리가 나가고 경제가 헷갈리면 네. 그러니까 그거 몰리잖아요. 그때는 투자를 하는 거고 경제가 막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 버블이 터지니까.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살려는 수요가 찔고 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좀 딱 봐서 이건 조금 버블인 것 같다 딱 팔아야죠. 우리 출산율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본다라면 10년마다 그 사이클이 계속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생이라 그러면 20대까지는 뭐 부모님 도움을 받으니까 모르고 20대 초반도 또 문화 활동하느라고 모르니까 30부터 따지면 어떻게 돼요? 30, 40, 50, 60, 70 네 번인데 70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사이클상. 그래서 사이클을 무시하지 마시고 사이클을 잘 봐두셨다가 여건이 되는 때 그 사이클 그림에 맞추시면 살 때와 팔 때가 딱 나오거든요. 오늘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거부터 진짜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얘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나도 언젠간 집을 살 수 있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지금 네. 집콕 프로젝트를 같이 보신 분들이라면 부동산도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구나. 네,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그 흐름을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구나를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공부를 이제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많이 알게 되신 집콕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 보도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주택 거래량 국토교통부에 가면 이제 데이터가 많아요. 네. 거기서 흐름만 보시면 우리 그동안 했던 방송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엑기스 키워드를 많이 드렸으니까 그쵸. 그 그림하고 연결된 거 보시면 시장이 보이실 거예요. 그 보이시니까 안전하게 청약 저축 안 되셨으면 꼭 저축하시고 청약. 집이 또 너무 많으신 분들은 네. 이런 또 자산 관리를 좀 들어갈 시점을 사이클 맞춰서 하시고 이러면 되니까 핵심은 금리 1번, 2번 대출 정책인데 이게 들어가는데 마지막 수요 공급에서 지금 공급이 많다는 사실이 베이스 있죠? 네. 세 개를 딱 연결해서 보시면 뭔가 보이실 거예요. 저도 볼 줄 아니까 여러분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금리에 좀 치중하시고 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내려간다. 이건 철칙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사이드를 붙여보시면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청약 꼭 드시고요. 네, 오늘 부동산에 아무것도 모르는 집콕 요정 하경이도 오늘 되게 많이 알아가서 저는 이제 집을 조만간 사서 여러분께 한번 이제 랜선 집들이라도 한번 할까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경제, 건강한 투자를 공부하는 집콕 프로젝트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봐 왔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펼쳐질 유익한 경제 이야기 또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한문도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